안녕하십니까. 2023년 2학기 중간고사 중동고 통합과학 설명회 진행하겠습니다. 박헌진입니다. 자,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어제 이제 이 PT를 준비하면서 의미 있는 삶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1학기 시험 성적에 따라서 이 일희일비한 상황 혹은 희비가 엇갈리는 상황들이 있는데 그 상황에서 제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일단 생각하게 되었고, 우선 이제 결과가 별로 안 좋은 친구들이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그 부정적인 생각에 대해서 대안을 주는 수업을 하자. 두 번째는 이후에 이제 이과 진학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을 건데 그 학생들의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의 수를 최대한 줄이고 긍정적인 요소로 바꾸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점 우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자료는 이제 항상 아시다시피 이제 왼쪽은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분석인 거고요. 오른쪽은 1학기 기말고사 시험 분석 해당 영상입니다. 해서 되게 궁금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체크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저는 이제 오늘 수업의 경우 커다랗게 한 세 가지 정도의 맥락으로 수업 설명회를 진행할 건데, 첫 번째는 이제 1학기에 대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2학기 중간고사 범위에서 특별하게 이렇게 포커싱해야 될 문제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 거고요. 세 번째 학생 관리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펙트럼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으로 이제 확인을 하자면 대략 90%의 적중률을 기록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자, 이제 이제 중간고사의 경우에는 난이도 4항이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네, 대부분 이제 다각도로 물어보는 문제들, 즉 수능형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었고, 무엇보다 고등학교 2학년 혹은 3학년에 자료 해석 문제가 굉장히 많았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이제 첫 번째 시험 치고는 사실 킬러 문항의 분포가 굉장히 높았던 거고, 해서 학생들이 굉장히 의기소침해져 있지 않나라는 느낌을 갖게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기말고사의 경우에도 난이도는 분명히 나름 높다라고는 이제 이야기할 수 있으나 중간고사의 이제 그 느낌이 너무 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이제 체감상 좀 쉽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단 보기에 이제 구성 요소를 굉장히 많이 이렇게 조율을 해서 학생들 이제 난이도를 많이 조절했다라는 점 기억하셨으면 한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학교 이제 교과서의 필기나 혹은 수업 시간에 말씀하셨던 이제 중심 단어에 대한 해석들 이런 내용들이 시험의 줄을 이루었다라는 점 특이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하나 각각의 영역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특히 이제 잘 많이 나왔던 이제 영역이나 혹은 2학기와 이제 연계되는 파트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시험 끝나고 나서 항상 이렇게 분석집을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하나는 본교재, 그리고 시그니처 테스트, 그리고 직보적인 테이크오버가 있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고, 추가적으로 이제 다시 공급한 다음에 2학기 좀 더 원활한 시험 대비를 위해서 노력할 예정입니다. 자, 보시면 1학기하고 2학기 본교재, 주간지, 그리고 직보 자료죠. 즉 주간지의 경우에는 학교 기출이 굉장히 많은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특이점으로는 테스트의 경우에는 이제 누적 테스트 진행한다 해서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요소들을 지속적으로 점검 확인하려고 노력 중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기출 유사성과 신뢰도에 대해서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데, 1학기 기말고사에서 제가 이제 손꼽히는 문제들만 몇 개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 1학기 기말고사 2번 문제인데, 해당 내용은 통합과학에서 가장 루틴하게 이제 나오는 문제이고, 또 하나는 화원의 특정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사례입니다. 그런데 보기에 이제 구성 자체를 굉장히 까다롭게 해서 난이도를 조절하고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험에 나와야 되는 요소들을 꼭 출제하고 계신다라는 점 잊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무엇보다 그 난이도에 이제 조금 더 올라가는 높이,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이나 혹은 3학년에 연계되어 있는 과정 혹은 1, 2학기 이제 통합적으로 이렇게 뭔가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말씀 올립니다. 두 번째는 마찬가지 제가 이제 생각했던 내용인데, 자, 가하고 나 각각의 물질들이 존재하고 그 물질들이 수용액 상태에서 어떻게 달라지느냐, 이는 통합과학에서 가장 기본 혹은 근본을 물어보는 문제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해서 수업 시간에 마찬가지 되게 많이 집중하셨고요, 학교 선생님들께서. 그리고 그 내용 이해하고 이렇게 수업을 준비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뭐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제 규산형 강물이죠. 제가 분석 영상에서도 마찬가지로 올렸지만 기본 문항들이 보통 있죠. 그런데 그 기본 문항에서 이렇게 보시면 도표 있죠. 이 도표 자체를 자료 해석해서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제 이렇게 확인하는 문제들, 즉 수능형으로 구성을 했다라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생명 파트는 이제 조금 나름 이제 다른 영역에 비해서는 조금 쉬운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등고 확인하자면 일단 물리하고 화학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고 생명과 지구과학은 반드시 암기한 후 기본적인 점수를 맞는 게 이제 전략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중위권에 이제 점수 분포가 굉장히 많이 몰려 있는데 이런 요소들에 대해서 이제 실수를 안 하게 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이지 않나라는 생각 하에 시험 대비 진행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뭐 이렇게 또 하나 보시면 보통의 이제 문제들은 다 수치화를 하려고 최대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문자화 시켜서 그 내용이 무엇인지 이제 하나하나 정리하려고 했다. 고로 특정 요소, 즉 통과에서 손꼽히는 요소들의 시험에 분명히 나오긴 하나 그들을 굉장히 많이 변형하는 혹은 노력하는 시험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 이제 각 영역별로 어느 정도 정리를 했는데요. 물리의 경우에는 이제 시각의 다양성 그리고 해석하는 능력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화학의 경우에는 모형이나 혹은 그래프 뭐 이렇게 도표 해석이 있죠. 그래서 생각의 확장성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다. 반면에 생명의 경우에도 이제 지문 해석이 있겠죠. 그리고 실험에 대한 자료 해석 분명히 있을 거고 지구과학은 이제 시계열이 되게 중요하다. 즉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험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다 학교의 경우에는 기본 문항을 혹은 기본 암기 내용을 어느 정도 묻는다면 우리 학교의 경우에는 모든 문제가 거의 대부분 자료 해석이나 혹은 그 해석을 바탕으로 보기 혹은 선지를 고르는 문제가 구성되어 있다라는 점 말씀 올립니다. 자, 해서 이게 저희 1학기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학부모님의 이렇게 설문조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정규 수업에 대한 만족도 뭐 퍼센트 이 정도 나왔고요. 그리고 저는 이거보다 이제 그 다음 쪽에 연구소나 혹은 학원에서 진행하는 클리닉 보충에 좀 많이 집중을 하려고 했고 특히 그 보충이나 혹은 수업 이후에 이제 학생 관리, 즉 학부모님들께 이 학생이 어떠한 상황인지를 좀 전달하는데 많이 포커스를 잡고 이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가장 고민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남학생들은 소통이 잘 안 되는 상황이 있죠. 그래서 학원에서 진행되는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혹은 피드백 과정 혹은 과제나 테스트의 이제 무 혹은 또 이렇게 성적의 변화를 전달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언급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수업의 만족도, 클리닉 피드백, 그리고 학생 성향 분석, 교재 만족도, 테스트 이제 누적 테스트에 대한 이제 만족도 확인했는데 무엇보다 현재는 제가 집중하고 있는 학생 성향 분석,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어떤 타입의 친구라서 이 문제를 틀렸는지, 혹은 이 틀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다라는 점 말씀 올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맨 마지막 마무리하자면 학부모님들께서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뭐 다양한 칭찬이 있을 수 있으나 굉장히 중요한 건 이런 거죠. 열정이 있다 혹은 진심으로 학생을 대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고 이후 시험 대비 때도 더욱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1학기 과정에 대한 이제 전반적인 리뷰였고요. 이제는 2학기 과정에 대한 이제 분석을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학교의 시험 범위는 커다랗게 보면 이 정도로 구성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신소재 파트가 빠져 있었고요. 그리고 직권의 변화 이제 이번에 이제 포인트가 될 산화 환원 그다음에 뭐 중화 반응까지도 포함시킬지 안 시킬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여튼 현재 상황은 이 정도 된다. 그래서 만약에 산과 염계까지만 진행된다면 2학기 기말고사의 난이도는 중화 반응이 결정할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뭐 이런 게 있죠. 전기 파트, 전력 수송이나 생산 뭐 이런 파트, 전력 손실 이런 내용들로 기말고사의 난이도를 결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특정 요소를 가지고 이렇게 문항의 난이도를 정리하려고 할 건데 아마도 산화하는 파트까지만 내고 나머지 생명이나 지구과학 파트가 좀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죠. 암기를 확인한 후에 중간고사는 나름 쉽게 내고 기말고사 다시 변별력을 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른쪽 보시면
우리 학교의 21년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특정 자료에 대해서 하나하나 모든 내용을 다 이해해야 되고, 그리고 그들을 이제 이렇게 서술로 혹은 단답형으로 적게 했습니다. 모든 내용에 대한 깊이 있는 암기가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자료인 거고요. 두 번째 자료는 이제 산화 환원입니다. 일반론에 해당되는 건데 조금 눈에 띄는 건 아래쪽에 있는 혈액의 헤모글로빈 속 철 이온은 루미놀 용액과 반응한다. 즉 기본 교과 내용에서 플러스 알파 되는 자료가 반드시 포함된다. 그래서 특정 사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 내용을 면밀히 관찰하고 그리고 기출을 명확히 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보시면 이제 지질 시대의 환경과 생물에 관련되어 있는 자료인데요. 일반적으로 시험에 많이 나오는 케이스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완종류라는 애가 나올 거고, 그렇죠? 그리고 기타 등등의 이제 단어가 하나하나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데 이 단어가 거의 대부분 고등학교 2학년 혹은 3학년 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즉 해당 자료를 단순히 통과 자료로만 확인을 하고 문제를 푼다면 낭패일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이 자료의 경우에는 조금 독특하죠, 그렇죠? 예, 학교 선생님께서 해당 자료에 대해서 이제 조금 변형하고자 많이 노력을 하신 거고, 특히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도 시험에 많이 나온 요소이긴 하나 그를 유전자 빈도로 해석하는 문제로 나왔습니다. 역시 생원 자료에 해당되고 생투에 이제 일부 내용 포함되어 있는데 그런 자료들에 대한 분석이나 혹은 해석이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해서 저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고난이도 예상은 아마 산화 환원 그리고 산과 염기 중화 반응 포함되면 이들이 아마 킬러가 될 거고요. 중화 반응 배제된다면 아마 이 윗단에서 산화 환원의 그래프 해석이나 혹은 도표 해석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중동고 남학생들의 경우에는 암기를 정확히 하는 친구들이 있냐 없냐가 사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해서 지질 시대나 혹은 생태계 혹은 생명 파트에 대한 명확한 암기와 그 자료에 대한 상황 해석, 즉 예시에 대한 다양한 접근이 중요하자 이런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자, 저희 교재는 계속 언급드렸다시피 주 교재와 그리고 주간지 기출 변형에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얘는 이제 수능 유형에 대해서 이제 조금 변형된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난이도는 아마도 아마 주간지 자체에서 이제 난이도 좀 올라가죠. 왜냐하면 학교 기출이 포함돼 있고 직보 자료에서는 난이도가 좀 많이 높아진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자료의 이제 구성 자체를 이미 다니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의 대부분 통과 내용 플러스 알파 고2, 고3 내용을 계속 추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업 시간에 수업했던 내용의 필기를 반드시 꼭 넣고 있고요. 그리고 해당 자료는 매년 매주기 계속 업데이트 진행 중이다라는 말씀 올립니다. 이번에 나름 통합과학 이제 특강을 들었던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얼마나 풀었는지 혹은 어떻게 풀었는지가 사실 궁금해서 어젯밤에 좀 계산을 해봤는데 총 1468문제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통합과학 특강을 들었던 친구들은 총 5회차 기준 대략 한 1500문제 정도 풀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면밀히 좀 피드백하는 시간을 지금 당장 갖는 게 매우 중요하지 않나라는 말씀 올리고요. 모든 수업은 영상으로 다 제공하고 있고 특히 제가 중점을 두고 있는 게 이제 지식의 지평이죠. 그러니까 이 자료의 경우에는 학생들이 이제 어려워할 만한 요소들, 즉 통합과학과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연계되어 있는 파트들, 그렇죠? 그런 내용들에서 어려울 만한 파트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시 한번 정리했다. 그래서 학생들의 만족도가 나름 높은 상황이지 않나라는 말씀 올리고, 자, 이건 마찬가지 학교 자료 동영상 수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나온 자료들 있죠, 그렇죠? 그리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문제 변형해서 영상 찍어서 제공하고 있으며 학교 필기는 매 순간 하나하나 정리해서 시험 마무리에 꼭 다시 한번 리뷰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이제 제 수업에 대한 특징을 이제 잠깐 뭐 한 네 가지 정도로 이렇게 나눴는데 무엇보다 전 중요한 건 끝까지 함께 하려고 한다라는 이런 열정이 있다. 그리고 학생들보다 조금 더 노력하는 성향입니다. 학생들이 시험 기간에 과학보다 더 중요한 수학이나 영어, 국어를 하기 위해서는 나름 과학에서 좀 더 시간을 줄여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강박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보다 더 치열하게 준비하려고 하는 강사이지 않나라는 말씀 올리고요. 특히나 이제 각 핵심 소단원이 분명히 있겠죠. 해서 저는 이제 이렇게 학교에서 나가려고 하는 진도 일단 예상한 다음에
가장 어려울 수 있는, 즉 그래프나 도표, 그림 해석이 필요한 자료들부터 우선 수업 진행하고 있다라는 점 해서 각각의 이 소단원의 이제 명칭 자체가 조금 이렇게 쭉 나열돼 있다면 순서가 약간씩 바뀔 수 있다라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 관리 포인트에서 시험 분석 진행하고 있고요. 시험이 끝나고 나서 모든 학부모님께 아마 문자 전달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 학생 공지 이제 꾸준히 진행하고 있고, 시험 직전에 이제 동기부여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예시 사진 가지고 왔습니다. 무엇보다 문제를 선별하고 있는 상황이다. 즉 시험 기간 내에 각 주차별로 학생들 질문을 받고서 어떤 문제 이제 난이도를 따라서 이제 각각 해당 내용 정리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이건 마찬가지 통하고 있다는 사례들을 다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방학 기간 전에 저는 수학 앞서 잠깐 말씀드렸죠. 수학이나 국어가 전 더 중요하다는 생각하에 이제 특강 이런 식으로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던 학생 상담, 뭐 나름의 많은 호응도가 있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저도 이야기했던 내용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클리닉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토요일, 일요일 아침 죄송합니다. 오후 한 2시부터 9시까지 꾸준히 진행하고 있고 저희 조교는 현재 이제 29명 존재하고요. 그리고 각 영역별 선생님 계시죠? 뭐 생명이나 혹은 지구과학 파트는 김동희 선생님 피드백 하시고요. 물리는 한글 선생님이 별도로 피드백 하시고 기본 내용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암기한 거 다시 한번 체크하고 점검 후에 이제 귀가하고 있다라는 점 말씀 올립니다. 자, 그리고 이게 이제 제가 최근에 가장 이제 꽂혀 있는 거죠. 그래서 학생 성향 분석하기 위해서 모든 데이터 다 이렇게 기록하고 이 데이터 하나하나 누적해 나아가면서 어떤 문제 어떻게 틀렸는지에 대해서 좀 정리하고 있다라는 점 말씀 올립니다. 미리 데이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제가 듣기로는 중동고 98% 재등록했다라고 알고 있는데 뭐 이렇게 맡겨주신 만큼 믿어주신 만큼 좀 더 더욱 노력해서 성과 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험 대비 때 진행했던 자료인데요. 이렇게 색칠되어 있는 이 파트들이 테스트를 봤을 때 대략 한 50명 평균이죠. 대략 좀 많이 어려워하는 요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수업 때부터 좀 더 디테일하게 문제풀이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이제 틀리는 요소들이 각각 있겠죠. 중화 반응에서의 그래프 변형, 산화안원에서의 특정 요소들, 이온수 모양 변화, 그리고 뭐 암기 파트에 대한 내용들, 엘니뇨 라인이냐 뭐 이렇게 좀 나눠지는데 이 자료를 바탕으로 문제풀이 혹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최다 오답이라고 해야겠네요. 이 문제를 풀이할 예정이다라는 말씀 올립니다. 저희 수업은 8월 20일 일요일 날 시작되고 대략 이렇게 진행할 예정이다라는 점 알고 계시고요. 약간 이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5 플러스 1에 해당되는 거고 학원에 문의하시면 다시 더욱 상세하게 이렇게 설명드릴 예정이다라는 말씀 올립니다. 네. 그리고 주간지가 이제 약간 달라졌습니다. 저희 학생들 이제 기출 베이스로 이제 정리하는 주간지인데 저희 이제 컨텐츠 나와 있고요. 그리고 각 소단원별로 중요한 문제 이제 이렇게 표기하고 있죠. 그래서 요 밀집도가 높은 유형일수록 시험에 많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고 난이도가 높을 수 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이제 약간 바꾸고 있는데 1주차 테스트 진행한 다음에 2주차 테스트 이제 죄송합니다. 1주차 테스트 진행한 다음에 2주차 주간지에 테스트 피드백을 다 진행하고 있고 주간지 수업 시간에 하나하나 언급하면서 좀 정리할 예정이다. 그리고 이건 이제 방학 때 조금 해봤는데 되게 호응이 좋은 편인 것 같습니다. 즉 잘하는 학생 이제 제가 이름 다 호명하고 그리고 주간지나 과제 안 한 학생들 그리고 세 번째의 경우에는 이제 박헌준이 칭찬한다. 성적 대상승자에 해당되는 건데 이런 내용들 하나하나 정리할 예정이고 모든 주간지에는 영상을 먼저 탑재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중동고 통합과학 이렇게 시험 대비 더욱 좋은 성과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